자, 우리 3월달 고1 전국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첫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도형 문제들이 좀 많이 빡세게 나왔었는데, 자, 선생님이랑 이제 주요 문항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도형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단순 해설이 아니라 좀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14번부터 갈 거고, 자, 문제 순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출제 의도대로 해볼게요. 물론 또 출제 의도라고 했는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께서 이걸 보진 않겠지. 뭐 보시면서 갑자기 아닌데 하면서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는 일단 교훈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도형 문제의 실력을 좀 극강으로 높이려면 이 시선의 움직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눈동자를 움직이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자,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동자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 자, 대변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변으로 이동. 자, 마주보는 변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변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아요. 요번엔 그럼 어디로 이동시킬 거 아니? 자, 대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다 표시하고, 자, 표시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이 행위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시선을 잘 움직이다 보면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냐면, 자, 원주각을 좀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주각을 이제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다. 자, 요런 소득이 생깁니다. 자,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자, 호 AB의 길이. 자, 호 AB의 길이. 자, 요 친구랑 문제에서 CD의 길이 B. 자, 얘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중심각의 비율과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을 반띵했을 때 원주각이 나오니까 원주각의 비율도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요 녀석과 관련된 현은 누구냐면 AB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 거냐? 자, 요 정보가 나왔으니까 대각으로 할 거서 요 친구로 갈 거고, 그럼 얘를 선생님이 3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D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데 얘와 관련된 현이 요 친구니까 요 녀석의 시선을 대각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2알파가 될 거야. 자, 그렇다면 다시 또 볼 수 있을 텐데, 자, 3알파라는 각을 표시했으니까 대변은 요 친구가 될 거고, 자, 또 다른 대각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 요쪽에 또 있죠. 여기도 3알파.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시선 움직여서 여기 보고 다시 요쪽으로 본다면 2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조건이 뭐가 있냐? 여기 90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결국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네 셋을 다 더해주면 180도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5알파라는 친구가 90도가 될 거니까 알파라는 친구는 18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CD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녀석, 자, 지금 호 CD라고 돼 있죠. 자, 아니구나. 각 ACB구나. 선생님 요걸로 잘못 읽었다. 자, 각 AC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친구 크기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났네요. 답은 3알파가 될 거니까 54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는데, 자, 요거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21번하고 30번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 해설지도 좀 너무해요.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문제들을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려면 이 시선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계속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으로 가봅시다. 자, 17번에 별표 하나 치고, 자, 이 녀석이 별표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친구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다. 자주 사용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라는 교육 과정에 딱 가는 순간 이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출발해 보면 얘도 시선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출발해 봅시다. 자, AB 길이가 3이다. 오케이. 그 다음 AC 길이가 5다. 그 다음에 AD 요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오케이, 뭐 좋습니다. 뭐 여기 전체 6이다. 자, 그렇다면 그때 갑자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각에 대한 정보가 여기 별이라고 하고 여기도 별이라고 한다면, 별 나왔으니까 이제 대변 봐야 되는데, 자, 원과 관련된 대변은 요 친구죠. 그러니까 얘를 이어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자, 요 녀석 나왔으니까 대변은 DC가 될 거고, 요렇게 이은 상태에서 이제 변을 봤으니까 다시 이제 뭘 봐야겠니? 대각을 봐야겠죠. 그럼 요 녀석 보고 눈동자 일로 옮기고 다시 요쪽으로 옮기니까 얘가 별이 될 거고, 자, 이 친구도 옮기고 옮겨서 여기에 또 별표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그 다음에
애초에 출제자께서 주신 정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변이죠. 자, 변이 나왔으니까 시선은 어디로 간다? 대각으로 갈 거니까. 자, 이 친구의 대각은 여기 있고. 자, 그럼 이 알파라고 보고. 자, 그럼 또 다른 대각은 여기 있으니까 또다시 알파.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5라는 친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의 또 다른 대각은 어디 있을 거냐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얘를 베타. 자, 그 다음 시선 튕기고 튕겨서 여기도 베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얘기가 아닌 거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할 건 다 표시한 상태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D 길이야, D. 자, 요 친구 길이 구하래요, 요 녀석.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모르겠으니까 X라고 쓰면, 자, 여기 위쪽에 쪼개져 있는 요 친구의 길이는 6에서 X를 빼면 되는 거니까 6-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지금 각들이 똑같은 게 많이 나오죠. 자, 각이 same이다. 자, 각이 같은 정보가 많이 나왔다는 건 결국 우리한테 AA 닮음을 확인하세요. 요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닮음 중에서도 각만 사용하는 닮음이 바로 AA 닮음이니까 각이 많이 깔려 있다면 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라는 녀석하고 3이라는 녀석을 사용함으로써 닮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자, 5도 쓸 수 있고 3도 쓸 수 있는 것 중에 각 똑같은 거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별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베타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5를 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을 일단 볼 수 있을 텐데, 3이란 녀석을 끼고 있는 녀석 중에 별도 있고 베타도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별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조그만 요 삼각형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 이 친구가 서로 뭐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닮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별하고 베타에 놓여 있는 긴 변이 바로 3이 될 거고, 그럼 3하고 6-X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요 친구 대 요 녀석이 되겠죠. 작은 삼각형에서.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요게 가장 긴 변이고 별과 베타에 놓여 있는 변이니까 요 녀석이 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봐야겠니? 우리가 6 빼기 X를 봤었죠. 작은 거에서. 그러면 별하고 요각을 봤었으니까, 자, 이 친구에서도 별하고 요 친구 봐야 되니까 이게 바로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끝났네. 자, 그럼 이 친구가 5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니까 15라는 친구는 36에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니까, 자, 6X라는 녀석은 36에서 15를 빼주면 되니까 21이 될 거고, 자, 그럼 X라는 녀석은 6분의 21이니까, 자, 3으로 약분해주면 7 나누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얘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선 또 움직이면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한 거야. 시선 움직이면서 각을 체크했는데, 각이 똑같아지는 게 많아졌다는 것은 AA 닮음을 써먹으시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충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요게 워낙 중요한 이미지다 보니까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원이 그려진 상태야. 자, 원이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A란 친구 대충 이쯤에 있으면서, 자, 요각의 이등분선을 여기다가 그려놨다고. 자, 여기 별이고 여기가 별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요렇게 주어지고 얘가 D가 되고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요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 요 길이가 5고, 자, 요 길이 전체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또 30번에서 할 얘기이기도 한데, 선생님이 이제 지원사격 특강 있죠. 자, 보조선과 이제 도형이라는 특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합동이라는 친구 있죠. 합동. 자, 합동 왜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애매하다고. 물론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합동을 왜 배우냐?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기 위해서 시력이 잘 존재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합동이란 게 어떤 삼각형하고 어떤 삼각형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게 시력 테스트가 아닌 이상 왜 자꾸 물어보냐 이거야. 자, 그래서 이 합동이라는 것을 왜 배운다고 선생님이 이제 지원사격 특강에서 얘기했었냐? 자, 이 녀석은 정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의 이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멀리 있는 녀석하고 이쪽에 있는 녀석이 합동이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옮겼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공부할 때, 학습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실천적인 의의를 나름대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합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우리한테 써먹혀질 수 있는가로 교훈을 남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잘 봐봐. 요 녀석을 딱 보는 순간 요 정보랑 요 정보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보조선 하나 그어볼 거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랑 똑같은데 요쪽에다 한 번 더 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었다고 쳐보자. 납득이 갔을까요?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끔 보조선을 하나 그었다고. 동의가 됐을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정말 그림 진짜 이상하게 그렸는데 잘 보니까 봐봐. 여기 있는 친구가 공통이고요. 자, 얘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 똑같고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 완벽하게 똑같이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은 좀 진짜 이상하긴 한데 그려놓고도 다시 그리기가 좀 귀찮아서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에 있었던 정보를 여기다 다 옮길 수 있는 걸 거니까 결과적으로 뭔 소리입니까? 요 길이가 좀 와닿진 않지만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길이가 3이라면 이 전체가 5였기 때문에 요 길이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이 길이랑 똑같다며.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우리한테 속삭이죠. 또 뭐라고 속삭입니까? 제발 저를 쪼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뭔 소리입니까? 내려 찍어주는 순간 얘가 수직 2등분이 될 거니까 결국 이 길이가 1이 되고 이 길이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문제풀이랑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문제에서는 이 길이 구하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3하고 1이랑 1인데 아직 안 쓴 게 뭐였냐? 이 친구가 6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가 6인데 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상태니까 얘가 6이 되고 얘가 3과 1이니까 4가 되고 수직이니 오케이.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36에서 16을 빼서 20이 되고 자, 요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니까 이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그럼 얘가 2루트 5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 써주니 20 더하기 1 돼서 루트 21이 되고 얘가 루트 21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얼마가 되겠다? 루트 21이다. 자,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들을 다 모여낼 수가 있겠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랑 엮어본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얘가 또 각의 몇 등분선이니까 2등분선이니까 자, 얘가 3과 5였으니 요 길이도 3대 5가 될 거라서 얘가 3K가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5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친구가 여기가 X였으니까 자, 요 친구 6-X라고 쓴다면 요번에는 길이가 다 공개된 걸 보니까 뭐가 공개된 상태냐? 얘가 공개됐죠. 자, 요 삼각형 보니까 600X와 3K랑 3 나왔고 그 다음 요 삼각형 보면은 이 친구는 루트 20이라고 X랑 몇 K가 나왔다? 5K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뭐를 또 쓸 수 있는 거야? 닮음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겠지?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길이까지 구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도 학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의되시겠죠? 자, 다 되신 분은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건너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역시 또 시선을 좀 잘 움직여 볼게요. 자, AC랑 BC인 예각삼각형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외심이라고 나왔네. 자,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 친구가 외심이고 원의 중심인 거니까 자, 요 길이 이제 있고 요 길이 이어주면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애초에 몇 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또다시 속삭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저를 쪼개달라고 했으니 내려 찍으면 외심 통과해서 수직 2등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얘가 28도고 얘가 28도야. 자, 똑같이 28도 쓰시고요. 자, 그러면 90도에서 28도 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90도 마이너스 28도 해버리면 이 친구가 62도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62도가 되고 여기가 62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얘가 외심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녀석은 뭐의 중심이었었냐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움직일 때 각 나오면은 대변 보고 자, 대변 봤으니까 또 다른 대각 찾기로 했었죠. 근데 하필이면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원주각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시선으로 딱 옮기면 다시 자, 각 나왔죠? 대변 요 친구
요거 본 상태에서 또 다른 대각, 요 순서로 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무슨 각이 될 거니까 원주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을 반띵한 게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 전체가 62도가 되는 건데 원래는 이 각과 이 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얘가 몇 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62도였기 때문에 이 친구 31도로 먹고 얘도 31도로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별 얘기 아니죠? 그럼 여기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31도 채워주면 일단 삼각형 ABC에 대한 분석은 끝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번엔 이 녀석이 뭐가 주어진 거야? 내심이죠. 그럼 내심은 그 정의 자체가 뭐니? 내각의 몇 등분선이다. 2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그러니까 역시 필수 보조선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친구 그대로 연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랑 I를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딱 그어주면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각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외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외곽. 자, 그럼 얘가 외곽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40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더해줬을 때 요 녀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자, 얘가 62도고 40도니까 이 친구는 22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각의 2등분선이라며. 그럼 22도 또 쪼개주면 되는 거니까 얘 절반 딱 쪼개주시면 요 조그만 이 각이 몇 도가 되겠다? 11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끝났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OAI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친구 요각 구하라고 했으니 31도에서 11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42도다.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선을 좀 잘 움직이시고 자, 움직일 때도 일단은 중심 나왔다면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 대변 보고 대각 보는 순서로 가자는 얘기야. 요각, 대변, 다시 대각 요런 순서로 원칙적으로 움직여 달라.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8번 또 조금 더 몸 풀고 가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4점짜리인데 몸 풀 수 있나요? 아, 정직한 문제들이에요. 자, 출발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 문제가 26 나왔고요. 여기 17 나왔고요. 예각삼각형인데 자, 요번에 내심 나왔습니다. 자, 내심 나온 상태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자, 넓이가 얼마다? 204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눈에 필수 보선을 긋기 전에 딱 보이는 이미지가 뭐냐면 요 이미지가 보인다고. 선생님 혹시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기호인가요? 아니야. 기분 탓이야.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보면 결과적으로 요런 이미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보고 싶을 텐데 곱한다면 여기 뭔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녀석을 보는 순간 넓이를 뭐 하라는 소리다. 사용하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17이란 친구를 밑변으로 세팅을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전체 길이가 높이가 될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7 곱하기 자, 높이는 AH가 될 거고요. 자, 이 녀석 넓이가 20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제발 17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바라봤더니 자, 17, 1 되고 17 되고 여기가 34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나눠지니까 12가 되고 자, 결과적으로 AH는 24다. 자, 요런 녀석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자, 그럼 이 친구 24가 되겠지. 자, 24인데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뭔 소리니?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또다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피타 쓰기 전에 짝 보니까 여기가 13이고 여기를 1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5대 12대 13 쓰시면 되겠죠. 끝났네요. 그럼 2배 해주시면 되니까 요 길이는 10 될 거고. 그럼 얘가 17이었으니까 자, 이쪽 길이는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실상 세변 길이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은 직접 계산해 봅시다. 자, 24의 제곱을 하면 576이 되고 자,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49를 더할 거니까 자, 이 친구는 6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625는 25의 몇 승이니까 제곱이 되는 친구니까 자, 여기 있는 변의 길이는 25다. 자, 여기까지도 확보해 주시면 좋겠네.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내심이라는 정보를 다 개무시하고 일단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내심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세변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넓이까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쫓아왔을까요? 그럼 또다시 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삼각형의 넓이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세변 길이 합이 되겠죠. 25 더하기 26 더하기 17이 되겠네. 자,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R에다가 자 25랑 17 더하니까 42가 되고 자, 이 녀석은 26이 되겠죠. 그러면 R 곱하기 21 더하기 13이 되는 거니까 R 곱하기 3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가 얼마였었냐면 이 녀석이 204에 해당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34라는 친구와 204 보니까 자, 아까 구했던 이 녀석을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204라는 친구가 17 곱하기 얼마였으니까 12가 됐었던 친구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17 곱하기 12 자, 나누기 여기는 34가 되고 자, 이 친구가 R이 되겠죠. 그럼 17하고 34 나눠가니까 2가 되고 자, 얘랑 또 나눠주니까 R 값은 6이 된다. 자, 요렇게까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끝났네요. 자, 그러면 저번에 반지름이 6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됩니까? 자, 보조선을 그을 때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그어야 된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고? 자, 그럼 다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잖아. 그 말은 여러분들 눈앞에 뭐를 깔으라는 얘기야? 원을 보이게끔 하란 얘기 아니니? 그런데 저번이라는 거는 접한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의 반지름을 드러내려면 어떤 삼각형이 있고 내심이 있었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수선의 발들을 떨궈줘야만 반지름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각 편에다가 내려 뭐 하자는 얘기야? 찍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동의가 됐을까요? 찍었습니다. 그리고서 요 길이들은 이제 6이 되고 얘가 6이 되고 얘도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선생님, 근데 저기 조그만한 녀석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현할 걸 다 표현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애매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도형 문제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걸 잘 체크하자.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이제 남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구의 길이냐? IH의 제곱이래. 그럼 뭔 소리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보란 얘기일 텐데 이 얇고도 얇은 이 삼각형은 현재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요 친구의 제곱이니까 결국 어떤 공식 쓰라는 얘기냐면 피타 쓰라는 얘기죠. 피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럼 피타를 쓰려면 어느 걸 찾아야 되냐? 요 조그만 굉장히 얇은 이 길이를 찾아내면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이거니까 미지수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다 둬야겠지. 자, 그래서 요 조그만 귀염둥이 친구를 X라고 잠깐 더 볼게요. 동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변이 다 표현됐잖아. 끝났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었으니까 자, 요 길이는 10-X가 될 거고 자, 요 점의 이름은 무슨 점이었냐면 저번이 접하는 접점이니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으니 10-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요 녀석도 외부의 한 점 입장에서 접점과 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고 26에서 10 빼기 X 하니까 X 더하기 16 될 거고 자, 여기도 X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럼 25에서 이 친구 빼니까 얼마니? 9-X가 되겠네. 자, 그럼 얘는 9-X.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9-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설마 착각해서 여기 H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수직은 멋대로 여기서 내려 찍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7이라는 녀석이랑 여기 조그맸던 X를 더해줘야만 9-X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9 빼기 X는 7 플러스 X가 되고 따라서 2는 몇 X가 되니까 2X가 되니까 깔끔하게 X값은 1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X값 1 나왔으니까 피타 쓰고 제곱하라고 했으니 자,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다? 1 더하기 36 하니까 37이다. 자,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얘기 아닌 거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내심의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데 각의 이등분선이었었단 말이야. 다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화면을 이동하면 이것도 화면 이동하는 순간 여기 또 이거 필기 때문에 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예상대로 안 보이네요. 자, 27번 보면 아까 내심이 나왔었잖아. 이때는 뭐를 썼냐?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왔으니까 내심과 관련된 성질 중에 각과 관련된 걸 막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내심이 나오긴 했지만 뭐가 압도적으로 많이 깔려 있냐? 변이 압도적으로 많이 깔려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내심의 성질 배운 것 중에서 변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2개밖에 없죠. 얘가 사실은 내접 원이었었기 때문에 이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길이가 똑같다. 이게 변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반지 이름을 사용을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가 전부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몸 좀 풀었고요. 이제 슬슬 난이도를 높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8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보면, 자, 지금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각이 똑같다는 게 나오고 있어. 자, 각이. 그러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인데,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좀 실천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 나온다고 쳤어. 자,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얘가 삼각형의 내부에 있었다면은 비율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이 같았다고 치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얘 대 얘의 비율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요 친구가 어딜 보더라도 이런 이미지 내부에 있는 게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때는 비율이 삭제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비율 관계를 생각해낼 수 있을 텐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좀 쓸모가 없지 않을까? 요런 의심을 하란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각의 이등분선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게 나온 겁니까? 자, 각이 같다라는 게 나왔잖아. 자, 각이 이등분될 때. 그럼 같다는 거잖아. same. 그럼 또 무슨 얘기 하겠니? 우리가 같다는 정보를 계속 주는 이유는 뭔가 또 정보들이 이동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생각은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정보의 이동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사실은 뇌피셜 아닙니까? 이게 당신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설하는 건지 지금 되게 적나라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이런 마인드로 수업을 들어야 돼. 이게 이 사람이 현장에서 푼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게 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도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지만 뇌피셜이야. 이렇게 예상 중인 거란 말이야. 이건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예상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행사변형이에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글자가 누가 되냐면 평행이 되겠죠. 플러스 평행. 자, 평행이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 역시 엇각과 무슨 각을 체크할 수 있죠? 동의각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실천적인 행위의 입장을 생각해봐. 엇각과 동의각이 같다. 뭐 이런 얘기. 요게 아니고 이건 그냥 평서문이죠. 요 각과 어떤 각이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다는 것은 또 정보를 뭐 하라는 얘기야? 옮기라는 명령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이동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평행이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정보를 뭐 시키라는 얘기야? 이동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 점으로 똑같을 거야.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막꼭지각, 또 정보 옮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럼 여기까지는 다 표시를 한 상태라고.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생뚱맞게 여기 2가 나오고 2가 나왔단 말이야. 또 정보가 뭐하죠? 같은 게 나왔단 말이야. 요번엔 각이라는 정보가 아니라 변이라는 정보가 같단 말이지. 그럼 또다시 뭘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동시켜서 합동 관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또 반박할 수 있죠. 아니,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지 않냐? 맞아. 그럼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었었다면 G랑 D를 좀 연결해 놓지 않았을까?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보가 똑같으니까 혹시 스몰 합동 스멜을 좀 느끼면서 문제를 읽었어야 된다는 거야. 아직은 몰라,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읽어보면 FDC라는 친구가 DCF를 2배 했대요. FDC가 어디니? 자, 요 녀석이죠. 자, 요 녀석은 DCF. 자, 요 녀석을 몇 배 한 거다? 자, 2배 한 거래. 아, 그렇구나. 그런데 봐봐. 요 각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각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죠? 얘가 이 동그라미란 친구인데 얘를 2배 한 거래. 그럼 얘가 동그라미가 되는 게 되겠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평행이라는 이제 중간 지점, 중간 논리를 통해 정보를 싹 다 이동시켰다고. 이동시키고 보니까 얘네들은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뭔 소리냐? 뭐야 이거? 동그라미 별 2, 2, 3. 아, 이 친구랑 요 녀석이 합동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를 2로서 준비시킨 거구나. 이해가 됐을까요? 합동이니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3 되겠죠.
끝났네요. 그럼 얘가 3이니까 이 친구도 3 되고 요 녀석 2등변이니까 3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선분 누구의 길이 구하라고 했냐? EF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친구를 X라고 쓴다면 자, 밑바닥에 있는 이 친구는 위쪽에 있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5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변에 대한 정보들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니 요 녀석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합동이니까 여기가 X였다면 당연히 여기도 X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닮은 비가 어떻게 될 거냐? 2대 여기 있는 이 친구, 요 녀석이 요거 대 요거다.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비례식 작성하니까 2대 2 더하기 X는 X 대 X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만 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2X가 더하기 10이 되고 자, 요 친구는 2X 더하기 X의 제곱이니까 양심이 있네. 2X랑 2X 날아가서 X제곱이 10이 될 거니까 자, X는 길이니까 양수가 될 거니 우리는 루트 10을 찍고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얘기가 아닌 거 이해가 됐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요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는 좀 평행을 사랑하는 출제자께서 내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얘기서부터 이제 빡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으로 잠깐 2차 함수로 가겠습니다. 아, 선생님 왜 또 도형하다가 2차 함수로 갑니까? 이왕 도형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번. 자, 이 친구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y좌표가 서로 같고 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 2차 함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주셨는데 얘를 이제 마이너스 a로 묶어보는 순간 x제곱 빼기 8x가 될 거니까 사실상 대칭축을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C라는 친구의 x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C랑 문제 읽어보면 D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x좌표 똑같을 거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C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요 녀석과 뭐 하다는 얘기가 있었냐면 평행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자, 이 친구랑 요 친구가 뭐 하고 있다? 평행하다고. 납득이 갔니? 자, 그러면 자, 잘 봐봐. 우리가 이제 도형 공부를 한다는 게 지금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인데 도형이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러면 도형 문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평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생각. 뭐 지금부터는 살짝 잔소리입니다. 요 녀석은 일단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풀세트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자, 첫 번째는 엇각과 동의각을 체크를 해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각들이 같아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추후 AA 닮음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 다음 또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과 관련해서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자, 넓이에 대한 생각.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당연한 얘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있는 평행선이 있고 자, 요 두 친구가 평행하다고 했을 때 밑바닥에 선생님이 점을 2개 잡았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넓이를 구했다고 친다면 자, 이 친구의 넓이는 밑변을 AB로 하고 높이는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점이 아니라 선생님이 요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주황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을 거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역시 넓이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행선이 등장한다면 그리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얘는 모양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평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런 컨셉이냐? 얘는 각과 닮음에 대한 컨셉인 거고 밑에 거는 뭐니? 넓이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펼쳐져야 되냐? 평행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일단 이게 다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을 하셔야죠. 당연히. 머리에 꾸겨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쓸까? 이걸 쓸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썼단 말이야. 이거 썼더니 되면 개꿀. 안 되면 다른 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간단하다고. 자, 이 친구는 각중심의 평행이 나왔을 때 각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이 친구는 넓이 중심의 사고방식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계속 무슨 얘기만 하고 있니?
넓이, 넓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얘가 되는 이유랑 얘가 되는 이유가 또 배타적인 건 아니죠. 또 엮여 있는데 그래도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요 녀석을 의심을 해야죠. 이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도형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 가능한 생각을 머릿속에 다 펼쳐놓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적합한 걸 먼저 의심하는 거야. 아시겠지? 뭐 잔소리가 뭐 이렇게 길어. 알았어. 자,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자, 삼각형 CAB. 자, CAB가 어떤 친구죠? 여기 있는 요 친구야. 자, 요 녀석. 요 녀석의 넓이. 자, 이 친구랑 누구랑 똑같아? 뭐 여기 나와 있었어요. CAB의 넓이와 자, 그다음 CEB의 넓이. 그럼 CEB가 어디 있지? 자, CEB라는 친구는 C, E, B 요 친구야. 요 녀석의 넓이의 비율이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생김새가 주황색은 그나마 좀 아름답죠? X축과 밑변이 평행하니까. 근데 얘는 쓰잘데기 없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 CB랑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D를 지나가는 직선이 평행하게 찍혀 있는 점이 E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요 파란색 이 친구는 문제에서도 알려준 요 녀석을 쓰면 되겠죠. 결국 요 녀석과 넓이가 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파란색과 빨간색이 넓이가 똑같아진다고. 다시 요런 평행선이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됐겠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여기서 요거 두 친구였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끝났네. 자, 그럼 따라서 파란색에 있었던 친구를 빨간색으로 바꿀 거고, 그럼 주황색과 빨간색이 자, 주 대 빨. 이 친구가 2 대 5래요. 그런데 이 차함수의 가장 멋있는 특징은 뭐죠? 대칭성이죠. 자,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요 친구가 2였는데 이 친구랑 요 녀석이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절반에 해당하는 이 녀석하고 이 빨간색이 몇 대 몇인 거야? 이제 1 대 5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1 대 5니까 다시 그러면 얘가 또 높이가 공통이지. 그러면 밑변비 1 대 얘가 5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1 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친구,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1대 4가 되는 거니까 잠깐 그림 따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D가 있고 B가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우리는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얘가 1대 얼마가 된다는 얘기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거 읽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삼각형 AOD에 또 넓이가 얼마래? 12래.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가 12가 되는 상태에서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뭔 소리죠? 4랑 이 친구 몇을 곱해야 12가 나올 수 있을까? 6을 곱하면 24가 나오니까 반띵할 수 있으니 자, 높이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결국 이 친구의 y좌표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4에 해당하는 게 6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6에서 4분의 5만큼을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상수 A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 얻어냈으니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자, 집어넣을게요. 자,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에 자, 16 빼기 32가 되고 자, 이 친구가 2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6 되고 자,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주면 결과적으로 A라는 친구는 32분의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 자, 요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따라서 답은 1번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자,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납득 갔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21번에 적용할 거니까 다시 여러분들 21번 풀 때 막 비율 파티가 열렸을 거란 말이야. 막 손에 손잡고서 막 몇 대 몇 대면 막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그러지 말고 20번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시험 문제 풀 때 20번 다음에 21번이 배치됐던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21번에서 굉장히 좀 꿀을 빨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듣는 중이겠지만 잠깐 이 생각을 하면서 21번을 다시 보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1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드디어 2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정말 개빡쳤죠? 이거 풀 때. 여러분들이 막 닮은 파티가 열리면서 비율도 찾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틀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해설지 보면서 사실 해설지가 전혀 안 갈 거기 때문에 해설지 보면서 비율 찾는 연습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21번의 출제자랑
21번과 20번에 출제하신 분이 같은 분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맘이야. 근데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자, 출제가 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처음 이제 시험지가 공개되고 풀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직접 문제 잠깐 보면 직접 문제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죠? 얘랑 평행하면 뭐 할 수 있었지? 이 넓이, 자 여기 있었던 이 친구의 모양을 다시 얘로 바꿀 수가 있었단 말이야. 더 편하게. 그쵸? 자 다시 21번을 풀기 직전 문제가 하필이면 요런 문제였단 말이야.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30이 나왔는데 지금 얘가 30이고 얘가 45고 각의 이등분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 문제 설명 다 띵까고 마지막 녀석 보니까 EF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좀 애매하게 놓여있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감상평이 그냥 솔직하게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문제 풀 때 그러시나요? 당연하죠. 선생님도 사람이야. 뭐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나도 감상평이 보자마자 이게 빡친다고. 왜냐? 삼각형의 모양이 이상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가 이상하다고. 지 멋대로 놓여졌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나왔으니까 뭔가 요 변과 평행한, 한 변이라도 평행한 상태의 삼각형을 줬다면 조금이라도 참을만 했을 텐데 공중에다가 이상하게 띄워놨다고.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보고 일단 이 감상평을 얻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자, 문제 읽어보니까 AB 길이가 30이래. 자, 그다음 BC 길이가 45래. 자, 그 다음에 CBA가 어디 있죠? 자, CBA. 이 친구 예각이란 얘기겠죠. 근데 갑자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 각의 이등분선. 이 친구. 동의가 됐을까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생각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었죠. 자, 첫 번째는 정보를 이동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필 삼각형 내부에 있었다면 비율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요 선을 그대로 바라본다면은 삼각형 내부에 없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정보의 이동을 뜻하는 걸 건데 근데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 친구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삼각형 내부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보도 이동시키면서 비율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얘 얼마죠? 20이죠. 오케이. 일단 여기 표시했어. 그럼 얘가 30과 45가 되는 거니까 2대 3인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친구도 2대 3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얘가 3대 2 내분점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평행하고 또 무슨 행하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정보를 이동시켜야겠죠. 억각 처리합시다. 그럼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다고. 근데 잠깐만 쓰고 나니까 어떠니? 지금 얘가 애초에 이각이 동그라미였죠.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각이 같으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야.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전체가 45가 될 거니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15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유일하게 관찰한 닮음은 이거 하나인 거야. 애초에 출제자가 얘는 미리 주신 정보지.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리 준 정보랑 내가 파악한 정보를 비교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방금 파악해낸 정보는 얘가 15였다는 얘기인 거야. 동의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 보이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전체가 닮음인데 평행하니까 닮음인데 10이고 15란 말이야. 그럼 비율이 또 몇이니? 3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3대 2가 되고 얘가 3대 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도 3대 2가 됐었던 거야. 3대 2. 뭐 글씨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얘도 3대 2가 되는 거야. 3대 2.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쫓아왔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표시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안에서 문제가 안 풀린 거야. 자, 뭐냐면 선생님이 지원사격 특강에서 무슨 얘기했냐? 자, 비율이 같은 점은 연결해야 제맛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비율이 같은 점은 연결해야 제맛이라고. 자, 다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형 문제 공부할 때 다 평서문으로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자, 잘 봐봐. 여러분들한테 당연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쳐봐. 자,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 친구가 2대 1이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 점 잡았는데 얘가 얘 기준으로 1대1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비율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뭐 해야겠니? 연결을 해주는 순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평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아, 요거를 비율이 똑같은 것끼리 이어주면 평행하니까 닮음이 탄생된다. 평서문이잖아. 일반적인 문장이잖아. 뭐뭐이면 뭐뭐이다. 근데 그거를 제발 도형 문제 풀 때 실력을 빨리 늘리려면 명령문으로 다 바꿔서 학습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비율이 같은 두 점을 연결하면 평행이 발생한다. 닮음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연결 좀 해라.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납득이 갔나요? 그러면 하필이면 3대2고 여기도 3대2야. 끝났네? 뭐 하라고? 연결하라고. 연결. 이해가 됐어요? 끝났네요. 그럼 뭔 소리죠?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평행한 거야. 평행한 거. 동의됐니?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하면서 얘까지 평행한데 아 그렇구나. 얘가 3대2였기 때문에 45도를 다시 3대2로 쪼개주면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3과 2가 되니까 이 친구 길이가 27이 되고 이 친구 길이는 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러면 얘가 2대 얼마가 되니? 5가 되는 거 이해가 됐니?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방금 우리가 발견한 거에서 얘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2대 5 닮음이 될 거고 그럼 5에 해당하는 게 30이니까 요 빨간색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이것만 분석했으면 이제 끝인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윤 선생을 뭘 했냐? 여기까지 찾았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평행선이 엄청나게 보이는 상태에서 각은 이미 한번 쓰고 끝났단 말이야. 그쵸?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니? 넓이. 이해가 됐니? 넓이. 얘의 넓이가 나왔는데 또 다른 넓이 구하래. 요 친구, 요 녀석의 넓이를 줘놓고 모양이 이상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런데 평행선이 잔뜩 나왔다고. 잠깐만. 직전 20번 문제 뭐였다고? 아니, 안 보이죠? 다시. 직전 20번 문제. 이차함수. 평행. 잠깐만. 이 직전 문제가 아니잖아. 미안합니다. 직전 문제. 평행. 넓이. 모양 이상해. 옮겼다고.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지금 이 친구의 모양이 이상한데 평행 얘기하면서 넓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행선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뭐 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실까? 요 친구의 넓이가 선생님 설명하다가 좀 너무 길어졌어. 요 친구의 넓이가 요 녀석의 넓이랑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니? 같을 수밖에 없겠네. 요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답이란 말이야. 근데 요 조각이 얘랑 똑같아진다고. 동의됐을까요? 그럼 답은 뭐죠? 그럼 결국 답은 뭘 구하는 게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 끝났어.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아까 얼마였죠? 12였죠. 얘가 12. 그럼 10이고 여기가 10이죠. 그럼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주어진 상태죠. 자, 요런 식으로. 요 넓이가 10이야. 문제에서 출제자가 준 거. 그럼 요쪽은 어디였냐? 12인가요? 아니, 미안합니다. Sorry. 여기 넓이는 35죠. 여긴 35. 길이가 10이지. 그 다음에 요 길이 우리가 구한 거 12죠. 요 길이. 자, 그렇다면 이게 6대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상태죠. 다시 6대 5. 그럼 얘도 6대 5가 되겠지. 납득이 갔을까? 그럼 잠깐만. 얘가 6대 5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42가 되겠죠. 얘가 42가 된다는 얘기야. 동의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구할 건데요? 자, 끝났죠? 다시. 요게 답이라며. 그치? 요게 답이지. 그러면 얘랑 얘가 또다시 뭐냐? 평행이죠. 끝났네. 그럼 요 넓이랑 똑같겠네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결국 이 전체 넓이는 요 보라색에다가 40 몇을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요렇게 써도 되겠지. 흰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그럼 따라서 보라색 답 더하기 얼마를 했으니 41을 한 것이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로 바뀐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요 삼각형은 얘가 또 몇 대 몇이야? 3대 2였던 친구고 여기 있는 친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얘란 말이야 얘. 그럼 이 친구는 넓이가 77이라고. 이건 이해됐니? 그런데 얘가 10이고 20이잖아. 이 넓이가 77이라고. 그럼 이 넓이는 직전 거 몇 배 하면 되니? 2배 한 거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한다는 건 결국 이 넓이를 3배 한다는 얘기니까 77 곱하기 3 따라서 231이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럼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니? 231에서 41을 빼는 거니까 180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막 비율 찾고 막 파티를 열었을 텐데 선생님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처음 보자마자 평행이 등장하고 있는데 넓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닮음을 써도 될 거고 당연히. 하지만 넓이의 모양이 이 모양 자체가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닮음인 걸 찾겠다는 건 너무 빡센 일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교체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출제자께서 20번 직접 문제 2차 함수에다가 그런 문제를 던져놨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도 이거 그럼 조금 운인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직접 문제 닮은 파티가 열리는 문제가 나왔다면 선생님도 이 뇌가 살짝 영향을 받아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닮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잔소리들을 좀 잘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비율을 그나마 좀 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대 2. 하필이면 비율이 똑같다고. 이걸 이어야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2차 함수 29번이었나? 그거 하나 풀고 이제 또다시 도형 빡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9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29번도 이제 2차 함수 문제인데, 자, 2차의 개수가 이제 음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3,6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요 점이 3,6일 거고, 자, 공개돼서 좀 감사하긴 한데, 문제를 보니까, 자, B라는 친구는 이제 Y절편이 될 거고요.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축과 평행하다고 한 상태에서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 자, C라는 녀석은 X절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2분의 9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딜 보더라도 길이가 공개된 적이 없단 말이야. 없음. 그 말은 현재 상태에서 곧장 뭐의 넓이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겠죠. 자, 요런 식으로 감상평을 남기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넓이가 2분의 3하고 2분의 9라고 나와 있는데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이제 공통 요소가 존재하죠. 자, 어떤 공통 요소가 있을 거냐? 자, 높이가 세임이라는 사실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삼각형 있죠.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현재 요렇게 생긴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넓이 비가 무슨 비로 바뀔 거냐면 밑변 비로 바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2분의 3이라는 숫자와 2분의 9라는 숫자를 써먹기는 할 건데 일단 이 녀석의 비율이 1대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건 좀 챙기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값에 주목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현재 이 값들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1대 3의 비율은 관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냐? 3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개된 걸 봐야 되니까 이 D라는 친구가 3대 1 내분점인데 C라는 녀석의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Y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죠. 납득이 갔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볼 때 여러분들이 Y가 0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는 이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문제 풀다 보면 여기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지만 얘는 보통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빈칸 쓰고 0이라고 써놓으면 공개된 정보들을 좀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사소한 좀 기록들을 남겨야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자, 어찌됐든. 자, 그럼 얘가 3대 1이니까 결국 이 친구 있죠. 자,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의 차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의 차도 3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는 어떻게 될 거냐? 6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돼서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친구의 넓이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 자, 넓이 자체가 또다시 예쁘게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자, D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게 나왔고.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X좌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겠죠. 2가 나왔으니까. 그럼 3을 기준으로 몇 칸 바꿔 한 거냐? 한 칸 바꿔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칸 바꿔야 되니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함수에 식만 세팅하면 되는 건데 자, 요 친구 있겠죠? 자, 요렇게 주어졌고 요 점이 3,6이고 자, 요 친구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곧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2차 방정식과의 관계로 한번 식을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럼 요 식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 4칸 갈 때 위로 6칸 가는 거니까 자, y는 2분의 3에 x 더하기 1이다. 자, 요런 직선이 될 거고 자,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뚫으면서 만나는 거니까 fx의 생김새는 자, a 곱하기 x 더하기 1에 x 빼기 3,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3에 x 더하기 1이다.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라는 미정계수가 하나 남았으니까 자,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가 뭐냐? B라는 친구를 아직 보지도 않았으니까 자, B라는 친구는 Y절편이고 요 높이가 똑같은 상태니 자, 6이라는 녀석에서 아래로 2분의 3칸 빠꾸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2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9가 되겠죠. Y절편이 0,2분의 9가 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0,2분의 9를 뭐 해주시면 되겠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요. 자, 계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A 곱하기.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3 되고, 자, 플러스 2분의 3 되고, 자, 얘가 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란 친구는 2분의 6 될 거니까 3 되고요. 자, 깔끔하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fx란 친구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에 x 빼기 3 되고 자, 뒤쪽에 2분의 3에 x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대칭축을 찾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얘를 전개해도 괜찮지만 대칭축을 찾는다는 것은 일단 절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네들로 묶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자, 묶어주면 x에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자, 더하기 2분의 3 될 거니까 x에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절편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자, 이 친구가 자동으로 2분의 9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친구 데려가겠죠. 그럼 평균은 요 녀석과 요 녀석 더해주면 2분의 얼마니? 7인가요? 자, 2분의 7에다가 반띵하니까 4분의 7이 바로 대칭축의 x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대입하면 4분의 11 되고 자, 곱하기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자, 요 녀석은 4분의 18이니까 뭐야? 똑같은 거네? 그럼 4분의 1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관식 마킹이 불가능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16을 곱하라고 했으니 자, 따라서 답은 11의 제곱 자, 121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겠죠? 자, 별 얘기가 아니었고 마지막에 식 세팅할 때도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요거를 주저하지 말고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망의 30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30번 때문에 정말 개빡쳤을 거예요. 그리고 해설지 봤을 때도 해설지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었을 텐데 미리 스포를 좀 하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첫 번째는 일단 선입견에 주의한다. 주의하자. 자, 우리가 이 도형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를 조금은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S 빼기 T의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S랑 T라는 친구가 넓이 빼기 넓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넓이에서 넓이를 뺀다고 하면 뭔가 공통된 요소를 날려서 남은 것끼리 빼는 등의 조금 도형 모양을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자, 요런 도형하고 요런 도형이 있었을 때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했을 때 S1에서 S2를 빼라. 요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직접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넓이를 직접 구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얘네 둘을 이어주는 여백이 존재하죠. 그러면 얘네 둘을 빼라는 거는 S1 더하기 여백에서
S2 더하기 여백을 빼더라도 답에는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백을 추가하는 순간 얘를 밑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꿀 포인트가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넓이 사이에 덧셈이나 뺄셈을 처리하는 과정에선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도형들을 좀 관찰해 본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선입견이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21번 설명할 때도 쪼개져 있으니까 무조건 닮음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평행선이 나오면서 넓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넓이의 모양을 바꿔봐라 이렇게 이해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문제를 보면 S라는 친구는 ABG란 말이야. ABG. 완벽한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EGC라는 건 넓이가 8이구나. 어디니? AGC.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건 이런 그림 같은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온전히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겠죠? 물론 해설지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 어쨌든 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뭔 상관이야, 그쵸?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해설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은 일단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모양이 좀 완벽하게 예쁜데?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 이 생각을 했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게요. 자, DB랑 DF랑 EG가 똑같대. 그럼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다 똑같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얘네 둘이 같다는 건 이등변이니까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쓸데없이 굉장히 far away, 뭔 소리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의 정보가 갑자기 같대. 자, 그럼 벌써 느껴지니? 멀리 떨어진 정보가 갑자기 뭐 한다고? 같대.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드니? 그럼 여기서 막 일일이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시그널일 거냐? 합동에 대한 시그널이지 않을까? 요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갔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들이 열심히 이동된다는 얘기일 거라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GC 길이는 AG 길이를 3배 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요 녀석을 선생님이 K라고 쓰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일단은 몇 K다? 3K다. 이렇게만 작성을 해볼게. 납득이 갔죠? 자, 그 다음부터인데 잘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구잡이로 보조선을 보통 그었을 거야. 그러면 이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습관이 좀 부족해서인데 이 습관이 부족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너무 많이 당해왔기 때문이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딴 얘기하고 출제자가 더 이상한 풀이를 요구하고 멋있는 풀이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출제자가 준 위치, 자, 출제자가 정보를 제시한 부분에서 관찰하자는 얘기야. 당연히 다른 곳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자꾸 이거저거 그어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변의 길이가 똑같죠. 자, 똑같다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좀 그어보면 자, 여기 있는 친구 있지. 자, 요 녀석 있죠. 자, 요 녀석의 원주가 여기 별일 거야. 이건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시선 옮겨야지. 자, 시선 옮기니까 변 봤죠. 변 본 다음에 어디 봐야 되지? 대각 봐야겠지. 그럼 또 다른 대각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여길 별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그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시선 튕길게요. 자, 튕겨서 여기 보고 튕겨서 여기 봐서 별 쓸 거란 말이야. 근데 현의 길이가 똑같지. 그럼 똑같으니까 여기도 별 아니니? 이렇게 표시했죠. 끝났네. 뭐가 끝났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그었을 거 아니야. 표시를 해놓고 선생님이 이 선을 긋지 않고 이쪽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출제자가 이쪽을 줬으니까. 그럼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 여기도 별이고 여기도 별이니까 뭔 소리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뭐였다는 얘기야? 평행했다는 얘기죠. 끝났네. 평행입니다. 이해가 됐니? 그럼 얘랑 얘가 엇각으로 같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다는 얘긴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정보가 똑같대. 뭔 소리야? 뭐를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 도형 자체가 무슨 사변형이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평행 사변형이었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무슨 행한 거야? 평행한 거라고. 이해가 됐니? 아, 끝났구나. 자, 다 됐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죠? 얘가 평행하고 요 선과 요 선도 평행하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등변이니까 이제 여길 세타라고 잡으면 왜 잡아요, 선생님? 이등변이니까 각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같다고 하면 되잖아요. 길이가 같은데 길이의 값이 안 나왔으니까 각 봐야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타죠? 그럼 얼마입니까? 세타죠? 얘도 평행하니까 세타죠? 자, 여기 각 표시됐죠? 각 표시됐으니까 시선 옮기세요. 어떻게? 편. 또 다른 대각. here. 여기 세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그럼 보이니? 자, 뭐가 보이니? 여기가 별이죠. 여기도 별이죠. 정보가 막 옮겨졌네? 여기가 별이지. 아, 뭔 소리야? 여기가 세타지. 여기가 세타야. 이해가 됐니? 아, 그런데 요 길이가 하필이면 요 길이랑 똑같고 이 각, 이 각이 다 같으니까 요 삼각형하고 우리의 예상대로 얘가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각이 똑같으니까 닮음인데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합동까지 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3K니까 둔각의 대변, 얘가 3K가 되고 끝난 거라고.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니? 빨간색 길이 평행하다며. 근데 여기가 K라며. 1대 3이네요. 닮음이네. 1대 얼마니? 4가 되겠지. 그런데 이 조그만 삼각형 넓이 얼마라고 줬어? 8이라고 줬단 말이야. 이해가 됐니? 그럼 넓이비가 어떻게 되니? 자, 길이비가 1대 4니까 넓이비는 1대 16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큰 사이즈 삼각형 ABC라는 이 친구는 8 곱하기 16이 되니까 128이 될 거고 이거는 내가 전체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S에서 T를 빼래. 그럼 뭔 소리죠? 요 왼쪽 삼각형에서 요거 빼래. 근데 뭐야? K랑 몇 K야? 3K네요. 그럼 비율이 3대 1이네. 끝났네. 그럼 따라서 S라는 친구는 128의 4분의 3이고요. T라는 친구는 128의 4분의 1이니까 S 빼기 T 하면 128 곱하기 얘네들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돼서 깔끔하게 얼마로 딱 떨어진다? 64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니까 쓸데기 없이 많은 보조선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고 물론 선생님도 요 친구랑 요 친구가 평행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이 바뀌었었다면 다른 것도 그었겠죠. 어떤 거냐? 얘의 대각은 이제 여기에서 또 별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데 일단 출제자께서 어느 쪽을 주셨으니까 요쪽하고 요쪽을 주신 상태니까 이쪽에서 좀 분석을 잘 했어야 되고 시선을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 일단 주어진 쪽에서 주로 관찰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선입견 S 빼기 T가 넓이 빼기 넓이니까 공통된 요소를 제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녀석은 그림 자체가 완벽하게 결정된 삼각형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굳이 이러한 여백이나 공통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많은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정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서 쫄고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려운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3년 남았죠? 3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도형 공부해보면 좋을 겁니다. 자, 어쨌든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실 텐데 잘 좀 복습해주고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거 내신에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3월 모의고사 내신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선생님,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시험 전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에 넓이를 8이라고 줬잖아. 이제 이거를 이제 x 어쩌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미지수로 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그럼 미지수로 주고 얘도 x에 관한 식, 얘도 x에 관한 식이 된다면 결국 s 빼기 t라는 친구가 s에 대한 다항식이 될 거니까 그 다항식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눗셈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해설은 꼭 좀 잘 듣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 우리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